좋아요, 구독. 이 반도체주 언제쯤 움직여줄까 그 부분을 좀 기대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엔 좀 이 반도체 업종에도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반도체 뭐 주가는 이미 반등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2달 전에 어쩌면 주도주가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조심스러운 이유는 못 맞출까 봐가 아니라 이미 2차 전지라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실망하시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대중분들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계시는데 오를 거라고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사슴을 가리켜서 사슴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슴 모두 다 말을 원하니까 듣고 싶은 말 있어요. 이 말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네. 주도주가 바뀔 것 옮길 같다. 옮겨갈 것이다. 근데 반도체 경기 사이클을 보고 또 반도체 사이클도 보고 주가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당연히 경기 사이클보다 반도체 사이클이 더 빠릅니다. 경기라는 면에서 23년 상반기가 바닥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23년 지금 6월 정도가 가장 저점에 해당되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면에서 주가가 아니라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면에서는 23년 1, 2분기 중간 지점 3, 4월 정도가 바닥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특히 4월에 실적 발표되고 그 이후에 감산하겠다 의사결정 발표했고 그런 것들이 반도체 재고를 많이 축소시킵니다. 물론 감산하겠다고 한다고 그 다음 날부터 감산되는 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만 이게 의외로 경기가 23년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 여기에도 지금 선풍기가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반도체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기업은 네. 이거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거 만드는 기업은 어떡할까요? 반도체를 네. 먼저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선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반도체 사이클상 23년 1, 2분기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또 그거보다 선행하니까 당연히 반도체주는 그런 면에서 먼저 선행해서 22년에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경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을 저는 이제 편하게 말씀드렸었던 거죠. 근데 반도체 사이클은 그런 면에서 경기와 같이 맞물려 나가고 선행하니까 그래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겠고 반도체 산업 업황을 놓고 봤을 때 미래 유망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그러한데 다만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커져가는 건 맞지만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플럭추에이션을 그려가면서 우상향할 거라고 본다면 그 플럭추에이션이 어느 지점에서 형성됐는지를 바닥을 어느 지점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방금 드린 말씀처럼 판단하신다면 주가도 그것에 선행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 이게 2차 전지에서 주도주가 반도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사실 상반기에 2차 전지에 대한 좀 무서운 좀 상승세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마음에 좀 대비를 하셔야 할까 2차 전지를 좀 어떻게 바라보셔야 할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어떻게 좀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둘 다 유망하지 않은 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산업입니다. 2차 전지는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비율이요? 찍어봐 주실까요? 저 30%. 30%나 될까요? 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3%, 5%, 뭐 10%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22년 기준으로 18.5%예요. 22년 기준으로. 23년은 한 25%그 정도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기차만 늘어날까요? 2차 전지는 안 늘어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그 산업 그 자체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는 거 맞습니다. 다만 주가는 플럭추에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되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 여부는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23년 초 중반에 이제 곧 금리 인상 끝날 거야라는 생각
시장의 기대감.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거죠. 이제 금리 인상 곧 끝날 거야.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겁니다. 근데 유입될 때쯤에 어디에 들어가요? 2차 전지 들어가요? 근데 비싼 애가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뭐 EPS나 퍼나 여러 가지 주가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 모든 기준을 갖다 이렇게 제시를 해봐도 2차 전지 산업 섹터들은 다 하나같이 비쌌었어요. 예, 유망한 산업인 거 맞지만 네. 비쌌었어요. 네. 그럼 당시 비쌌었던 섹터는 들어가기가 부담이 되니까 어디로 집중하나요? 반도체로 집중했었던 거예요. 주도주가 그래서 바뀌는 흐름이었던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네. 거고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를 무시하셔라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고평가되다가 저평가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어떤 가격 사이클을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렇게 주식 투자 측면에서 주도주가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극단적인 선택이니까 좀 어찌 네. 보면 이렇게 전망은 아직 유망하다. 어, 2차 전지 계속해서 집중하셔도 괜찮다. 2차 전지가 네. 무시될 만한 산업이라는 그렇죠. 건 네. 아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5월 정도에 4, 5월 정도에 너무 오히려 비싸져서. 네. 너무 비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굉장히 쌌었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돈이 유입된다.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항상 보시라고 네. 하거든요. 돈의 이동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런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죠. 이제 점점 좋아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좀 투자를 진입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그 기회를 살펴보시기 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은 시점일까요? 제가 정말 현금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유튜브에 현금 검색하면 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현금 얘기를 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22년 한 해는 굉장히 강하게 했었고요. 네. 무조건 현금이고. 현금 확보다. 근데 23년은 여러분 의사결정에 따라 다르다. 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23년 상반기는 특히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네. 뭐 저축해도 수익률이 괜찮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해도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수익을 거두기는 또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성향에 정말 선택의 따라서 차이겠네요. 선택에 따라서 좀 더 공격적이면 주식 투자 추천 드리고 네. 그리고 나는 좀 안전 추구형이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추천드린다. 22년에 주로 현금을 얘기했습니다. 주식하지 마셔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23년 중반은 바로 변곡점이에요.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인상이 해봐야 한두 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어봐야 한두 번. 네. 그러니까 그게 곧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금리 동결하다가 추가적인 인상이 있거나 하면서 그거 자체가 변곡점을 형성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여러 시장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네, 이렇게 좀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 선택의 문제가 좀 클 것 같아서 나의 성향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정말 핫하다 하는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빅테크주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이렇게 어찌 보면 주도주 싸움을 하고 있는 업종들을 좀 살펴본 것 같은데 네. 이 외에 네. 조금 더 관심 외에 있던 종목들 관심 외에 있는 업종인데 이건 조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좀 있을까요? 뭐 앞에 뭐 리오프닝 네.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22년을 다른 의미로 좀 정의해 본다면 전쟁의 해, 중국 셧다운의 해 네.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일이. 근데 23년을 또 정의해 본다면 물론 마음속의 전쟁의 종식이죠. 전쟁이 종식됐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이 잊혀지죠. 그죠? 우리 전쟁을 고려해서 뭐 주식하고 하지 않잖아요. 네. 전쟁이라는 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 셧다운이 리오프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23년 하반기에 리오프닝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 저는 적극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 실적 기반이 나타난다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뭐 리오프닝 관련의 특징들이 의외로 의류입니다. 의류 중에서도 정장입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리오프닝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재택근무하다가 회사에 가야 되니까. 회사 안 가니까 정말 정장 수요가 줄었어요. 맞아요. 화장품 수요가 화장품도 줄었죠. 그렇고. 근데 리오프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네. 이제 오랜만에 왜냐면
재택근무하면서 살이 많이 쪘거든. 새 옷이 필요한 거. 옷 새로 사 입어야 돼요. 그럼 맨날 잠옷만 사면 됐는데. 그러니까요. 얘만 사면 됐는데. 예, 바로 그겁니다. 네, 마스크 네. 쓰고 다니니까 화장할 일이 네, 없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가 소위 정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적 기반으로 나타날 겁니다. 네. 그러면 이후 2분기, 3분기 실적이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 기반에 네.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뭐 주가의 랠리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거 네. 관련해서도 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의외로 네. 마스크를 벗고 안 벗고가 많이 다릅니다. 아, 예. 뭐 여행 측면에서 여행뿐만 아니라 네. 심리적으로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네. 마스크까지 벗는 것 그게 말 그대로의 의미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 벗은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가격을 올려놔요. 굉장히 재밌게도 그동안엔 가격을 못 올렸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김밥집에서 김밥 가격 지금 김밥 팔리지도 않는데 김밥 가격 올리면 단골도 안 소용도 와요. 없죠.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다시 일어나니까 가격을 올려잡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격을 올려잡으면 수익성 엄청나게 개선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도 매출이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그래서 있겠죠. 뭔가 마스크 벗으니까 모든 것이 다 활발해진 기분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경제가 같이 살아나는 느낌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섹터들 리오프닝 관련주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단단한 대비를 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마음 놓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한마디로 이 하반기 투자 어떻게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23년 이제 중반이잖아요. 네. 완전 중반, 6, 가운데. 7월 가운데. 근데 재밌게도 딱 이 중간 가운데가 바로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울기가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변곡점은요. 기울기가 이렇게 높다가 0이 되다가 네. 다시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지점 이게 변곡점이거든요. 기준금리로 그림 그려도 좋아요. 이제 뭐 추가적인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동결되는 구간이 상당 기간 있겠구나. 네. 뭐 그게 변곡점에 해당되는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변곡점에 해당하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다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전개될까 이것을 관전 포인트로 23년 하반기를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